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여수항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가득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세계 서망남회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크루즈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온 거대 크루즈선이 정박하자 승객들이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국악단의 신명나는 환영 공연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남깁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표정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I really like this type of music. Very interesting culture. 미국 선사의 노르웨지안 스피릿호가 여수 엑스포항에 입항했습니다. 오랫동안 항해하는 크루즈 관광 특성상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여수항에 정박하는 시간 동안 관광객들은 여수 도심과 주요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Oh, everything. But the noodles, Korean barbecue is really nice. We love it.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승선한 국내 관광객들도 여수 여행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간장게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이라든가 시내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뭐 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길이 268m의 대형 크루즈선에는 관광객과 승무원 등 총 2,7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여수에 입항한 국제 크루즈선은 올해에만 5번째. 지금까지 7,800여 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면서 지역 관광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세계 선박람회를 맞아 15번의 국제 크루즈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중국, 미국 선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크루즈 입항 시 관광객 1인당 11만 3천 원을 소비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항수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활발합니다. 어제 광양시 진상면에서는 발굴된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를 추모하는 봉안식이 열렸는데요.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과 신원이 확인된 경우도 있어 추가 발굴 작업과 조사에 속도가 필요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유해가 놓인 재단. 유족 대표들이 희생자 넋을 기리며 제례를 올립니다. 광양시 진상면 매티제에서 찾아낸 유해 9구. 9개월간 조사를 거쳐 유해와 함께 탄피와 신발 등 유류품 46점도 발굴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유해 봉안식이 광양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희생자분들의 유해를 정성껏 발굴하여 유족품으로 모시는 서름과 통원의 자리입니다. 이번 봉안식에서는 지난해 담양군 옥천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최근 신원이 확인돼 아버지를 찾은 아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버지의 위패를 전달받은 노년의 아들.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이 많아 기뻐만 할 순 없습니다. 자식으로서는 아버지를 모셔서 반갑습니다. 그분들도 속히 빨리 진행 절차가 돼서 특히 추가 발굴 작업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유족과 대조하는 작업 등은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고래 차도골의 유해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의 유족분들의 유전자도 검사를 해서 또 희생자분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민족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7년.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당시 희생자만 11,0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발굴된 유해는 봉안식을 마치고 국가묘역인 세종시 세종추모의 집에 안치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의 한 속옷 판매점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해당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쯤 순천시 중앙시장의 한 속옷 판매점 앞에서 사장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어제 고흥문화회관에서 군민 600명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3대 미래 전략 사업과 교통 인프라, 관광 활성화 등 민선 8기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들 현안을 두고 군민들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졌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민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 실습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억 7천만 원을 실험, 실습 재료비, 현장 전문가 운영 수당 등에 투입했으며 학생 3,800여 명이 관련 교육에 참여 중입니다. 특히 그린 스마트팜 등 글로컬 대학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현장 전문가와 산업체 최고 경영자가 교육에 나서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과 비슷한 에너지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서 수익을 군민들과 나누겠다는 구상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도포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간척지 활용에 따른 농민 보상은 어떻게 할지 등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고정소득이 항상 들어오니까 우리 면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분들도 농사 짓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은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주민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분배해주는 제도. 3호읍 2,3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간척지와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2,1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암군 전체 연간 전력 수요의 2배 수준입니다. 발전 소득은 군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고 간척지 임차농에게는 협동조합 참여와 일자리 제공으로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서오면 송산마을과 학산면 신안정 마을에는 60kW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돼 가구당 월 30에서 50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간척지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특히 우리 대불 국가산당 같은 경우는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소비 산당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가 숙제로 꼽힙니다. 영암군은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집저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오는 2030년부터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군이 KTX를 타고 지역을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지역화폐와 열차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9일 지역사랑 철도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지역 명소 한 곳 이상을 방문해 QR 인증을 하면 KTX를 포함한 전 노선 50%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6일 개막하는 고흥 유자축제 단체 관광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 계절 수요에 맞춘 철도 연계 상품 출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 기간 순천시는 물가 안정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명절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파악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물가 합동 지도반은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제 이행, 서비스 요금 담합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장려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 안정 캠페인을
웃장 아랫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와 한반도의 상생 평화를 모색하는 2025 김대중 평화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평화회의에서는 갈수록 강력해지는 AI 시대, 그 속에서 인류가 가져야 할 태도와 방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 김대중 평화회의의 이튿날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AI의 특성을 시대적 흐름으로 나눴습니다. 판별 기능에 그쳤던 과거 AI가 이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으로 대전환을 맞았고, 앞으로는 사람의 일을 직접 대신하는 기능, 즉 에이전트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술 변화는 군사력 중심의 세계 패권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뛰어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가진 집단이 미래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AI가 패권화된다. 특정한 국가나 기업이 갖게 되면 나머지는 다 소외되는 거죠. 특정 국가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AI를 인류가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랑과 용서 같은 인간성이 강조됐습니다. AI는 입력한 정보를 절대 잊지 않지만 인간은 흐려지는 기억으로 용서라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해 AI에게도 메모리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냉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장점인 사랑, 배려, 용서, 또 소통 능력 이런 것과 인공지능이 공존해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존 아이켄베리 프리스턴대 교수와 이혜정 중앙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한미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미국이 자랑하던 민주주의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국내 위기를 극복할 회복력은 가지고 있지만 국제 상황상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김대중 평화회의에는 일본과 북한 등 주변 국가 관련해 DJ 정신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가 그 문을 통해서 김대중이라는 빛나는 문과 품격 있는 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DJ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와 한반도의 상생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